비공가의 브리핑 구름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다. 찰스 3세 국왕은 왕실을 뒤흔드는 갑작스러운 발표를 했다. 그는 샬럿 공주에게 웨일즈의 장미 칭호를 수여할 것이라고 확정했다. 이 칭호는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왕실의 특별한 영계로 그녀의 자비로운 유산을 가장 잘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젊은 여성에게만 주어졌다. 샬럿 공주는 충격에 휩싸여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옆에서 윌리엄 왕자는 갑자기 밀려오는 감정을 애써 억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방 건너편에서 카밀라 왕비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녀는 이 결정이 수십 년 동안 피해왔던 고통스러운 대중의 비교를 다시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대 군주제는 차세대를 높이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샬럿 공주는 일상적인 업무를 참관하러 온 줄 알고 모임에 참석했다. 그녀는 캐서린 공주 옆에 앉았고 윌리엄 왕자는 국왕 곁에 머물렀다. 웨일스의 장미 훈장은 이전에는 어떤 왕족에게도 수여된 적이 없었다. 찰스 왕세자는 이 은색 훈장을 소중히 간직해 왔는데 첫 수여자는 인간의 고통을 이해해야 했기 때문이다. 국왕은 그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샬롯은 다이아나의 명예를 이어받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아이들과 집 없는 가족들을 돕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 결정은 그녀에게 더 높은 직위나 새로운 직함을 부여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이애나의 이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영구적이고 무거운 봉사의 책임을 그녀에게 맡긴 것이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무게를 이해했다. 샬롯은 먼저 왕을 쳐다보지 않았다. 안심시켜줄 듯 아버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윌리엄은 그녀의 말없는 질문에 답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방을 가로질러 그녀의 어깨에 두 손을 얹었다. 짧은 순간 미래의 왕은 그저 어머니를 떠올리는 아들일 뿐이었다. 카밀라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연계가 다이애나와의 끝없는 씁쓸한 비교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찰스가 샬럿이 국가 행사에서 은장미를 착용할 것이라고 설명하자 그녀의 불신은 더욱 커졌다. 여왕은 캐서린이 이미 선언문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웨일즈 공주는 사전에 조용히 상의를 받았던 것이다. 카밀라의 의견 없이는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는 계획이었다. 찰스는 은색 휘장이 들어있는 좁은 벨벳 케이스를 열었다. 샬럿은 손을 뻗으려다 망설이며 멈췄다. 카밀라는 결정이 최종적인지 물었고 국왕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회의 후 왕비는 즉시 조사를 명령했다. 그녀는 누가 샬럿을 국왕에게 추천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카밀라는 발표를 목격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약속들은 알지 못했다. 샬럿에게 그 영광을 안겨준 숨겨진 기억들도 알지 못했다. 어린 공주에게 이것은 마치 이야기 속에서만 알고 있던 할머니가 실제로 나타난 것과 같았다. 윌리엄에게 그 순간은 수년간 조용히 간직해온 해결되지 않은 슬픔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카밀라에게는 그 구분이 훨씬 더 힘든 의미를 지녔습니다. 다이애나의 유산은 더 이상 왕실 역사의 한 페이지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영국 군주제의 다음 세대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샬럿 공주는 언제나 남들이 놓치는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리는 아이였습니다. 카에서린은 딸에게 왕실의 의무란 정해진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쳤다. 카메라가 멀어진 후에도 뒤에 남겨진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 가르침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 웨일즈의 장미는 다이애나의 자선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영구적인 의무였다. 윌리엄은 언제나 어머니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왔다. 그는 자녀들에게 다이아에나의 유머 감각 외로움 그리고 굳건한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하지만 그는 다이애나의 기억이 샬럿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다. 발표 후 그의 딸은 자신이 정말 이 영계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물었다. 윌리엄은 딸에게 유산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그들이 시작한 일의 가장 좋은 부분을 가져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카밀라는 극도의 분노에 휩싸인 채 개인 거처로 돌아갔다. 그녀는 천천히 장갑을 벗어 탁자 위에 던져 놓았다. 여왕은 수년간 왕실이라는 제도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져왔다. 하지만 아예 새로운 연계는 그녀가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역사적 비교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다이아에나는 공식적으로 궁궐 복도를 활보하는 적극적인 인물이 되었다. 캐서린은 나중에 궁궐 기록 보관소에 보존된 개인적인 설명을 제공했다. 샬롯은 예전에 다이애나에게 왜 자신은 그렇게 불행한데도 낯선 사람들을 계속 돕는지 물었던 적이 있었다. 그 간단한 질문 하나로 캐서린은 샬롯이 연민을 희생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찰스는 소녀에게서 바로 그 드문 자질을 발견했다. 병문안을 갈 때마다 그는 샬롯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자신을 서둘러 데려가려는 간병인들을 거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날 밤 샬롯은 벨벳 케이스를 다이애나의 사진 옆에 놓았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할머니를 실망시킬까봐 너무 두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밀라는 그 지명에 얽힌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을 곧 알게 될 것이었다. 그 영예는 윌리엄이나 캐서린이 추천한 것이 아니었다. 사실 첫 번째 추천은 찰스 왕세자 본인이 직접 한 것이었다. 아이 결정은 공식적인 헌법 브리핑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6개월 전 아동 애도 상담 센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11살 소년 사무엘은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관계자들은 공개적인 망신을 피하기 위해 왕실 일행의 공식 방문을 앞당기려 했습니다. 샬레옷은 계획된 동선을 따르지 않았다. 그녀는 슬며시 빠져나와 소년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찰스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다. 그것은 다이애나의 잠재된 명예를 뒤흔든 바로 그 사건의 도화선이 되었다. 샬롯은 원래 부모님을 지켜보기 위해 그 모임에 참석했던 것이었다. 센테오와 다이애나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왕실 방문에 엄청난 감정적 무게를 더했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다이애나비가 실수를 저지를 것을 우려하여 수년간 그녀를 보호해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벽 쪽으로 얼굴을 돌리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왕을 무시했고 캐서린 왕세자비의 부드러운 대화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보좌관이 조용히 샬레오스에게 본대와 함께 있으라고 말했다. 샬레오스는 윌리엄을 바라보며 그의 망설임을 보고는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 샬레오스는 자리를 옮겨 슬픔에 잠긴 소년 옆 바닥에 앉았다. 그녀는 대답을 요구하거나 그를 만지려 하지 않았다. 어린 공주는 그저 그와 함께 앉아 기다렸다. 윌리엄은 캐서린이 조급해하는 관리들이 자신을 끌어당기지 못하게 막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찰스는 그 자리에 서서 침묵의 대치가 금방 끝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마침내 사무엘이 몸을 돌려 샬롯에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을 그리워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그녀의 꾸밈없는 대답은 모든 왕실 의례를 뛰어넘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눈에 담긴 슬픔을 통해 할머니가 그립다고 말했다. 윌리엄은 깊은 슬픔에 잠겨 눈을 떨궜다. 찰스도 마찬가지로 손녀가 슬픔을 굳이 설명하려 들지 않고도 알아차렸다는 것을 깨닫고는 고개를 숙였다. 사무엘은 돌아서서 구겨진 종이 장미 한 송기를 샬롯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어머니를 위해 만든 것이었다. 샬롯은 손가락으로 그것을 감싸쥐고 그의 이야기는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찰스는 다이애나가 예전에 보여줬던 것과 같은 드문 자제력을 알아차렸다. 샬롯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찰스는 혼자 서재로 들어가 은색 휘장이 들어있는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종이 장미를 놓았다. 정식 왕실 칙령은 수십 년 동안 그 서랍 속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다. 여왕은 양피지를 펼쳐 첫 페이지에 샬롯의 이름을 적었다. 하지만 장미꽃은 숨겨져 있지 않았다. 카밀라가 서재에 들어와 장미꽃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찰스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왕의 서재에서 벌어진 일은 정면 대결이었다. 카밀라는 브리핑 자료를 은장미 옆에 놓고 해명을 요구했다. 그녀는 왜 자신만 이 결정에서 배제되었는지, 이 결정이 그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과거를 다시 떠올리게 했는지 물었다. 찰스는 무거운 서재 문을 닫았다.
그들은 결코 완전히 지울 수 없는 과거와 마주하게 되었다. 칼스는 윌리엄, 캐서린, 앤 공주 그리고 2명의 고위 법률 고문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샬롯과 할머니의 관계가 궁정 정치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카밀라는 이 설명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찰스에게 이 의식이 영국 국민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할지 이해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중이 그 영계를 다이애나가 여전히 왕실의 도덕적 중심이라는 증거로 여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봉사가 단 하나의 은빛 장미 때문에 묻혀버릴까 두려워했습니다. 찰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른들을 과거의 상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손녀를 깎아내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궁궐이 생전에 다이아에나를 실망시켰으며 죽어서도 그녀의 입을 막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는 잔혹한 기세가 담겨 있었는데 카밀라는 그가 죄책감을 안고 말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카밀라는 벨벳 케이스를 책상 위로 밀어 넘기며 서임식을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찰스는 천천히 케이스를 다시 밀어내며 샬레엇이 그들의 두려움을 물려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왕은 윌리엄이 그 연계를 이용해 가족의 입지를 강화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찰스는 즉시 거절하며 윌리엄이 사실은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왕은 사무엘과 함께 있는 샬롯을 직접 지켜본 후 그녀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샬롯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밀라는 시간 연장을 얻어내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카밀라는 왕실 자문위원회가 그 연계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고 믿었다. 왕실 칙령은 샬롯 공주에게 실질적인 책임 비례의 후원 그리고 의례적 우선권을 부여했다. 카밀라는 자문위원회가 그 연계가 무해해질 때까지 문구를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앤 공주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윌리엄은 왕실 회의 앞에 홀로 서서 샬롯 공주의 메시지를 읽었다. 어린 공주는 자신이 가족에게 폐를 끼쳤는지 물었다. 왕실 회의는 그녀의 새로운 임무에 대한 법적 한계를 정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만약 그 조항이 약화된다면 그 명예는 이름만 남고 진정한 의미를 잃게 될 것이었다. 카밀라는 다이아에나의 자비로운 유산의 수호자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청소년 봉사대표라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찰스는 조용히 듣고 있었고 캐서린은 윌리엄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모두가 그 변화가 카밀라를 보호하겠지만 다이아에나를 위해 만들어진 바로 그 연계에서 그녀의 이름을 뺏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엔 공주는 제안도엔 수정관을 2번 읽고 펜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위원회에 샬롯 공주를 기리는 것인지 아니면 다이애나 왕세자비로부터 숨는 것인지 물었다.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방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앤 공주는 개인적인 세대적인 두려움이 진정한 공적 봉사를 위한 약속을 왜곡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아엔은 왕실 기록 보관소에 보관된 다이아에나의 친필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다이아에나는 사망 직전 장래에 수여될 공로 훈장에 대해 이야기하며 고통스러운 공간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여성에게 수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찰스는 다이애나의 정확한 말이 적힌 원본을 펼쳐 보였습니다. 칼스 왕세자가 직접 쓴 확인서가 양피지 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카밀라는 잉크를 응시하며 마침내 진실을 깨달았다. 찰스는 이 미완의 약속을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간직해 왔던 것이다. 샬롯이 선택된 것은 왕이 그녀가 다이애나가 꿈꿨던 것을 완성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윌리엄은 원래 강력한 문구를 보존하는데 찬성표를 던졌다. 카에서린은 남편을 지지했고 여왕은 아무런 수정 없이 영장을 승인했다. 카밀라는 최종 결정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문구는 그대로였고 그녀의 내심 실망감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영장은 봉인되었지만 여왕의 반응은 궁궐에 분명한 파장을 일으킬 참이었다. 세오훈식 비공개 리허설에서 카밀라 공주가 앉을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어린 공주는 빈자리를 즉시 알아챘다. 윌리엄은 못 본 척했고 캐서린은 조용히 딸의 옷깃을 바로잡아 주었다.
여왕이 불참한다는 전갈이 도착했지만 불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카밀라는 응접실에 앉아 최종 판결문을 계속해서 읽었다. 샬롯과 다이아에나를 연결하는 구절에 다다를 때마다 그녀는 읽기를 멈췄다. 왕실이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보다 다이애나의 그림자를 더 높이 올려놓은 것은 아닌지 두려웠기 때문이다. 샬롯은 다이애나의 부재를 직접적이고 고통스러운 개인적인 거부로 받아들였다. 에오린 공주는 카에서린에게 갈등을 멈추기 위해 명예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동정심이 곧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만약 샬롯이 다른 누군가가 위협을 느낀다는 이유로 포기한다면 그 명예는 잘못된 교훈을 주는 것이 될 것이다. 찰스는 카밀라의 메시지를 받고 묵묵히 리허설을 계속했다. 국왕의 냉담한 침묵은 윌리엄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침묵이 국왕의 결정이 최종적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 보좌관은 카밀라에게 실제 시상식에 불참하는 것은 국가적인 스캔들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들은 여왕이 영계를 받는 아이 옆에 서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카밀라는 자신의 실망감이 얼마나 빨리 잔인하게 비춰질지 잘 알고 있었다. 윌리엄 왕자는 샬롯 공주를 보호하기 위해 예식을 연기해야 하는지 찰스 왕세자에게 물었습니다. 왕세자는 연기하면 손녀에게 잘못된 교훈을 줄 것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샬롯 공주는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모나 조언자, 왕실 의전 담당자 없이 카밀라 왕비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샬롯 공주는 사무엘이 준 종이꽃을 들고 혼자 왕비의 방으로 들어갔다. 카밀라는 어린 공주가 그 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샬롯 공주는 종이꽃을 탁자 위에 놓고 아픔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소박한 행동은 왕비의 경계심을 완전히 누그러뜨렸다. CEO음으로 이 영광은 역사나 권력에 대한 논쟁이 아니었다. 그저 한 아이가 다른 여성에게 잊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샬롯은 카밀라의 불참 가능성을 알게 된 후 만남을 요청했다. 카트린은 딸이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카밀라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고 샬롯 공주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어린 공주는 이 영계가 다이애나와 카밀라를 라이벌 관계로 만들까봐 두렵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할머니의 기억이 여왕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아이는 승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원했다. 카밀라는 그 구분이 자신이 극복했다고 믿었던 수년간의 대중의 판단을 다시 불러일으켰다고 고백했다. 샬롯은 방해하지 않고 경청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건넨 장미를 더 가까이 밀어주며 그 소년이 자신에게 슬픔에 대해 가르쳐준 것을 설명했다. 그녀는 카밀라에게 이것은 여론이 아니라 그녀의 감정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샬롯은 찰스에게 예식에 특별한 서약을 추가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서약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과거의 가족 간의 분열을 영속시키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카밀라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종이 장미를 돌려주며 샬롯에게 은색 휘장 옆에 간직하라고 말했습니다. 카밀라는 과거의 아픔이 자식을 벌하게 두지 않기로 하고 참석을 약속했다. 세대 갈등은 마침내 비공개로 해결되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뜰 무렵 수많은 사람들이 흰 장미와 다이애나의 사진을 들고 세인트 제임스 궁전 앞에 모였다. 이미 그 예식에 얽힌 이야기는 세상에 퍼져나갔다. 역사적인 날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날을 상징하는 한 장의 이미지가 탄생했습니다. 샬롯 공주가 카밀라 공주 옆에서 차에서 내렸고 여왕은 그녀의 등 뒤에 보호하듯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왕실은 샬롯 공주가 다이아에나 왕세자비와 관련된 아동 MIC 에도 자선단체 대표들 앞에서 웨일스 장미를 수여받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은 사적인 가족 추억을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봉사 약속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대중은 왕실이 어떤 가치를 수호할지 선택하고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한 주요 신문은 샬롯 공주가 종이꽃을 들고 있는 사진을 다이애나의 장미가 다시 피어났다라는 제목으로 실었습니다. 방송사들은 이를 다이애나에 대한 세대적 인정으로 묘사했습니다. CIG의 시작,
전 카밀라는 직접 앞으로 나서서 샬럿 공주의 은색 휘장 리본을 바로잡아 주었다. 샬럿 공주는 어머니를 올려다보았고 카밀라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시켜 주었다. 윌리엄 왕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그는 어머니의 기억과 딸의 미래가 적대감 없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보았다. 찰스 왕세자는 미리 준비한 연설문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을 돌릴 때 샬럿 공주가 경청했기 때문에 이 영계를 수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즉흥적인 그의 말은 행사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샬럿 공주는 이 영계가 결코 부녀를 재점화하는데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카밀라 왕비가 가장 먼저 박수를 쳤고 참석자들도 뒤따라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은빛 장미는 사무엘이 접은 종이꽃 옆에 평화롭게 놓여 있었다. 찰스는 수십 년 동안 간직해온 약속을 지켰다. 윌리엄은 딸이 책임을 물려받는 모습을 원망 없이 지켜보았다. 카밀라는 아이를 낳기 위해 싸우지 않기로 했고 샬롯은 기억을 자비로 바꾸어 놓았다. 마침내 가족은 함께 피할 수 없는 미래를 마주했다.